안녕하세요. 백수종감입니다. 오늘은 한번 저의 취업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름 내로라 하는 그런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에 취업을 해서 올해부터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나이가 29살인데 29살이 사실 취업 시장에서는 조금 늦은 나이에 취업을 했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가 겪었던 다양한 우여곡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취업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취업이 좀 어려운 일일 테지만 저에게는 조금 취업이 남들과 달랐던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그렇게 달랐냐 했을 때, 제가 취업을 할 때 저의 전공인 화학과 완전히 다른 길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비전공자로 아예 맨땅에 헤딩하듯 취업을 했기 때문에 취업 준비 생활이 그닥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화학과를 나왔는데 화학을 전공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약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피트를 쳐서 약대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아예 연구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석박사까지 계획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할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쪽으로 간다던가 석유 쪽으로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런 진로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는 잡혀있는 그런 과였는데, 저는 조금 제가 자기 객관화가 빠른 편이라고 해야 될지, 내가 이과머리가 아니구나를 조금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좀 굉장히 빨리 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 학교에서 주어지는 어떤 화학과 관련된 공부 대신에 조금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휴학도 여러 번 하고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방황을 좀 많이 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것들은 사실 화학과 완전 다른 뭐 유튜브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완전 다른 계열의 어떤 예체능 쪽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음악을 하면서 실제 가수에게 이렇게 곡을 팔아서 대학생 때 작곡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대학생 때 음악으로 돈을 벌게 되면서 음악 쪽으로 한번 아예 자리를 잡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학교 공부보다 음악 쪽을 제가 좀 더 열심히 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생 때 나름대로 무명 작곡가로서 작곡가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작곡가 생활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 작곡가 팀에 속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공동으로 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작업실을 같이 쓰게 됐는데, 그 작업실에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때 거의 단 한 번도 알바를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알바하면서 벌었던 돈을 요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제가 벌어가지고 저의 음악 생활에다가 쏟아부었던데, 학교를 다니면서 작곡가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그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이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저의 일주일 루틴이 어땠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작업실로 출근할 채비를 하고 지하철에 타는 동안에 학교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학교 과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작업실에 도착해서는 하루 종일 음악 작업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는 그 작업실 월세를 내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렇게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작곡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어떤 저의 열정만을 불태워서 생활을 하는 게 정말 1년을 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으니까 결국 팀원들과도 자주 싸우게 되고 그런 갈등의 어떤 불씨가 점점 더 커지게 돼서 저는 결국에는 이런 음악 생활은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국에 저의 음악도 소개가 되고 나름 탄탄한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도 그냥 그런 커리어를 다 포기해도 될 만큼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음악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음악 생활을 정리하고 저는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복학을 했을 때 이미 나이가 한 27살 정도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이미 3, 4학년의 고학년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음악을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었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고학년 입장에서 학부 연구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복수 전공을 한다던가 이런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게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길로 바로 그냥 취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학교 취업 상담소에 이제 노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취업을 생각했던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생짜라고 하거나 노베이스에 가까운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저는 그냥 취업 상담소에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린 다음에 거기 있는 취업 상담 선생님들께 저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취업 상담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 같은 학생을 처음 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나이는 27살이나 됐고 3, 4학년이 됐는데도 취업에 대한 지식이나 프로세스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토익이나 뭐 흔한 자격증 이런 거 하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길래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왔냐라고 여쭤보시길래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가 좀 음악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음악을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시더니 취업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본인 말로는 본인이 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본 상태고 본인이 그쪽에 더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했을 텐데 그냥 하던 거를 하지 이렇게 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번아웃이 왔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취업 상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땡땡씨는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뭔지 모르니까 뭐 말을 잘 안 듣는 신입사원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막 껄껄껄 웃으시면서 아니요.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신입사원은 기껏 돈 들여놔서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놨더니 1년 만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을 회사에서는 제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땡땡씨가 그런 마인드라면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또 실망을 하게 돼서 1년 만에 퇴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1년 만에 포기하고 다른 도전을 하는 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뭐였냐면은 이 백수종감 씨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오신 거는 맞는데요. 사실 회사는 멋있는 사람은 그닥 필요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음악을 한 거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나의 일을 찾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고군분투해서 쌓은 그런 결과물들인데 근데 뭔가 이렇게 짜여진 정답처럼 탁탁탁 되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때로 내가 너무 좋아했고 하고 싶었던 일이 생각보다 별로라거나 혹은 현실적인 이유로 돈을 벌어야 돼서 꿈을 잠시 접어둬야 된다거나 저는 그럴 때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것도 나름의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치 상담에서 하는 얘기가 너는 네가 좋아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아니 그래 누가 뭐 그게 잘못됐댔어? 근데 너는 그렇게 했잖아. 그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선택을 했으니까 그건 너를 탓해야지. 누가 그걸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니?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떡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죽어야 돼? 아니면 자살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무슨 맨날 자소서 첨삭하고 그런 취준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아니 사람들이 다 똑같은 스펙만 들고 온다, 허구한 날 똑같은 자격증에 똑같은 스펙만 들고 온다 그래놓고 막상 정말 다른 경험들을 한 사람이 오면은 너는 일반적이지 않고 너는 좀 튀는 학생이니까 조직에 적응을 못하거나 사회 부적응자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체 누가 새로운 경험들에 도전을 하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어떤 식으로 해도 취업을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라면은.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무 데도 밖에 안 나가고 정말 집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진로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좀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연히 침착맨의 한 영상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영상에서 침착맨이 자기도 미대에 다닐 때 자기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리는 학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림을 내가 못 그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힘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병맛 웹툰을 시작하게 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항상 가능성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게 또 다시 길이 돼서 결국엔 자신이 좀 잘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시 뭔가 이렇게 힘이 생기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실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거고 모두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는 거고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마음에 들어 할 수는 없을 텐데 내가 화학을 선택하고 그 정해진 길에서 맞춰서 살지 않아서 지금 당장의 취업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끝난 일인 걸까? 그게 그렇게까지 내가 인생이 망한 걸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누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음악을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서 나름 가수에게 곡도 팔아보고 특별한 경험들을 했는데 취업 상담소에서 그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고 해서 정말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경험일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회사가 물론 멋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멋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된 게 무엇인가, 그 얘기는 이제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까지 꼭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